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의 탄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가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감성장인 주인공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 음악 출판계의 메이저 그룹 3호 ETM,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한명환 TV. 국민스타 임영웅의 역사적 신드롬은 영원할 것이다. 건행 안녕하십니까?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오늘은 챕터 4 사랑의 콜센터를 읽어드릴 텐데요. 사랑의 콜센터의 본문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번에 나뉘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 오디션 후속 프로그램을 내보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대중의 관심이 오디션 때처럼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오디션 후속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방송사가 TV조선인데 그 중심에 사랑의 콜센터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에서 장기간 동안 1위 자리를 지켰다. 간혹 잠시 떨어져도 2위였다.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의례 1위 자리를 지켰다. 배우 백일섭이 요즘 사랑의 콜센터 말고는 볼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특히 중장년층 국민들에게 절대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 TV조선 오디션의 성공 요인으로 이 방송사만이 오디션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디션 출연자들을 띄운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에 다른 방송사들은 오디션 방송만 할 뿐 그 이후엔 출연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오디션 후속 프로그램을 내보냈었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청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오직 TV조선 오디션 후속 프로그램들만 관심을 받았는데 사랑의 콜센터가 그 중심에 있었다. 사랑의 콜센터 같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오디션 출연자들을 스타로 띄웠다는 분석도 잘못됐다. 사랑의 콜센터가 미스터트롯 오디션 출연자들을 스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스터트롯 스타들이 사랑의 콜센터를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 사랑의 콜센터를 백날 해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못했을 것이다. 반면에 미스터트롯 스타들을 모아서 사랑의 콜센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도 최고 인기작이 됐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워낙 무지막지한 스타라서 후속 프로그램도 성공했고 그렇게 주목받다 보니 후속 오디션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영되기 이전에 이미 떠서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됐던 미스터트롯 스타들. 그들이 매주 사랑의 콜센터에 나와 명곡 무대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웃고 울게 했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도 수많은 명곡 무대와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만들어낸 명장면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꼽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다.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도 그런 명곡 무대 중 하나였다. 2022년에 정수라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수라를 소개하며 아 대한민국, 도시의 거리, 난 너에게, 환희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지난해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불러 화제를 모은
어느 날 문득은 최근까지 유튜브 조회수 18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역주행으로 다시금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신곡 도라지꽃의 활동도 시작하였다. 이 짧은 정수라의 소개 대목에서 임영웅 관련 문장이 길게 나왔다. 정수라라는 대가수를 소개하는데 그의 노래를 1년 전에 임영웅이 불렀다는 점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정도로 임영웅이 어떤 노래만 부르면 큰 화제가 됐는데 어느 날 문득 또 그랬다. 이 곡은 정수라의 노래 중에서도 히트곡이 아니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임영웅이 부른 순간 화제의 곡이 되었고 2023년 6월 18일 현재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의 조회수가 2669만 회에 달한다. 최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이 노래를 선곡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2022년에 정수라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임영웅이 어느 날 문득을 불러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영웅아, 너무 고맙다. 진미령도 임영웅이 미운 사랑을 불러 곡이 역주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영웅 생각하면 업고 다니고 싶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임영웅이 수많은 작곡가, 작사가, 가수들에게 대박을 안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임영웅이 부르면서 과거의 히트곡이 재조명받거나 묻혔던 곡이 살아났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임영웅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공헌을 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 부분이 별로 조명받지 못했다. 임영웅이 부르기만 하면 뜨다 보니 임창정은 자신의 노래를 커버해 주기를 바라는 후배로 임영웅을 꼽았다. 박상민도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김신영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노래를 이 친구가 좀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박상민 씨의 노래와 후배가 있나요? 여러 후배들이 많이 불러주긴 했는데 임영웅 씨가 눈물잔을 한번 불러주면 좋겠어요. 수많은 임영웅의 무대는 시청자에겐 감동을 주는 선물이었고 연관된 가요계 인사들에겐 실질적으로 수입을 늘려주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죽은 노래도 살려내는 웅마법.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창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어느 날 문득에서도 그런 마법이 나타났고 시청자가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곡자인 정수라가 울컥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다. 이렇게 원곡자가 감동받는 모습은 나중에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애모를 불렀을 때도 나타났다. 당시 원곡자인 김수희가 웅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물론 김수희는 나중에 애모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노래라서 남이 불러주면 더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아무나 부른다고 그때마다 김수희가 눈물을 흘리진 않을 것이다. 임영웅의 가창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김수희에게 애모는 너무나 익숙한 노래여서 새삼 감동받기도 힘들 텐데 그런 노래로 김수희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임영웅의 가창이 무지막지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임영웅과 정동원이 함께 부른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이 노래도 큰 화제를 모았고 1000만 영상이 되었다. 사랑의 콜센터의 비대면 콘서트 무대인데 어린 정동원 군의 애틋한 노래를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감싸는 임영웅의 목소리가 큰 감동을 주었다. 임영웅이 하도 노래를 다양한 스타일로 부르니 많은 이들이 웅에겐 N개의 성대가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노래 스타일을 바꿀 때마다 성대를 갈아 낀다는 것이다.
그렇게 성대를 갈아 낀 임영웅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에서 부를 때도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성을 선보였다. 이 노래가 즉시 장안의 화제가 된 가운데 당시 원곡자인 파페라 테너 임영주가 SNS에 올린 글도 화제가 되었다. 어젯밤 임영웅 씨와 정동은 군의 듀엣 무대에 대하여 원곡 가수로서 소소한 감상평을 올려봅니다. 이번 무대를 지켜보며 임영웅 씨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 매력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임영웅이 트로트 오디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음악적 폄하나 선입견이 많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그가 매주 최고의 무대를 연이어 만들었는데도 일각의 평가는 매우 박했다. 바로 그때 한국 최고의 파페라 테너가 임영웅 목소리의 독보적 매력을 인정한 것이다. 임영주는 또 이렇게 썼다. 또한 임영웅 씨의 노래에는 그의 진심이 한가득 담겨져 있기에 그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든지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내어 자신의 노래처럼 불러낼 수 있는 특출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팬들이 느끼는 바를 임영주가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노래든지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버리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자신의 음악으로 소화하고 표현해내기 때문에 임영웅을 특출난 음악가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매주 놀라운 음악을 선보여도 일각에선 남의 노래들을 부르는 정도라며 평가절하하는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임영웅은 단지 남의 노래를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임영주의 평가처럼 자신의 음악으로 특출나게 소화해냈다. 임영웅 노래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바로 그래서 임영웅이 부른 다양한 기성곡 무대들의 음악적 의미가 커진다. 웅은 그런 무대들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개척해 나갔다. 박상민도 뽕숭아학당에 출연했을 때 임영웅이 부른 하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었다. 이건 내 노래가 아니라 영희 노래야. 감정이 내 노래가 아닌 것 같아. 본인 노래 같았어. 그게 정말 중요해. 내 노래라고 생각 안 하고 들었어. 나중에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임영웅 버전 하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해서 임영웅이 너무 잘 불렀어요. 이 곡을 주고 싶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임영웅은 기성곡들을 부를 때도 자신만의 문장을 남긴다. 거기에 더해 임영주는 진심도 이야기했다. 임영웅의 노래에선 단지 기교 차원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다. 그런 진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대대적 입덕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임형주는 이런 말도 했다. 임영웅 씨가 자신의 목소리가 홀로 튀지 않게 정동원 군과 화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는데요. 그의 인성 또한 또다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달리 미스터 트롯 1대 우승자이겠습니까? 노래도 인성도 1등이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무대에서 임영웅이 정동원의 애틋한 목소리를 부드럽고 힘있게 감싸며 받쳐줬는데 그 부분에서 나타난 배려를 지적한 것이다. 노래의 인성까지 1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썼다. 제가 지난해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추모 음악회에 초청되었을 때 임영웅 씨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미 그는
전국적인 라이징 스타였음에도 제게 먼저 다가와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볼 땐 임영웅 씨의 머지않은 미래는 국민 가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임영웅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태도에 대해선 무수히 많은 증언이 나와 있다. 임영주 같은 선배 가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스태프들을 비롯해 모든 이들을 성의 있게 대하고 그것이 숱한 미담을 양산했다. 무명 시절부터 한국 최고 스타가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도다. 결국 이런 태도 안에 진심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되면 이른바 스타병이라고 하는 거만한 태도가 나오기도 한다. 젊은 톱스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런데 임영웅은 보통 스타가 아니라 역사적인 초 톱스타인데도 그런 스타병이 없다는 얘기다.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던 양혜승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었다. 영웅이는 진짜 예의도 바르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갖췄는데 노래를 참 잘해요. 정말 시대도 잘 만났어요. 저는 영웅이 팬이 됐어요.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트랄랄라를 부른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이 있다. 단체로 돌아버린 임영웅과 UV. 임영웅과 UV가 돌아버린 것처럼 놀라운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렇게 임영웅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엄청난 끼를 폭발시키기도 했다. 이 노래 영상도 물론 다른 수많은 임영웅의 무대 영상처럼 1000만 영상에 등극했다. 임영웅이 부르면 원곡 가수가 부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연말 특집 트롯 에이드 편에서 초대 가수와 미스터 트롯 스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노래하는 설정이었다. 임영웅은 유세윤과 뮤지의 UV와 한 팀을 이뤘다. 그리고 부른 노래가 트랄랄라였는데 여기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스타일로 또 충격을 안겼다. 누아르 드라마의 마초들처럼 등장해서 꽁트와 노래를 함께 진행했는데 임영웅의 코믹하면서도 시원한 가창이 노래의 맛을 후련하게 살렸다. 그전에 하지 않았던 샤우팅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폭소탄으로 화제도 터뜨렸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버린 것 같다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UV 멤버 뮤지는 훗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임영웅 씨랑 같이 듀엣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1000만 뷰를 훨씬 넘었어요. 대박이죠. 임영웅 씨 덕분에 오빠도 떴어요. 이야, 저작권이 아주. 이때 거론한 영상이 바로 트랄랄라였다. 이렇게 임영웅이 부르기만 하면 저작권료의 단비가 내린다. 트랄랄라 무대 영상이 인터넷에서 회자되자 임영웅 팬카페가 아닌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폭소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친, 이게 뭐람? 진짜 개웃기다고. 팬클럽이 아닌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다는 이야기다. 이런 반응 속에서 더욱 놀라움을 안긴 후일담이 등장했다. 유세윤이 나중에 이 무대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가 자세히 맞춰볼 시간이 없어서 대기 시간 중에 즉석에서 구성한 것이었어요. 임영웅이 그걸 다 맞춰줬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함께 있던 뮤지도 이렇게 말했다. 당시 무대가 즉석에서 짠 거였어요.
임영웅 씨도 너무 바쁘고 해서 여유가 없었는데 무대 뒤에서 어쩌지 하다가 짠 거였는데 임영웅 씨가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연습 시간이 미스터리였다. 당시 임영웅은 당대 최고 스타로서 각종 화보 촬영, 광고 촬영, 시상식 참석, 시상식 공연 준비 등으로 잠잘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바빴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에선 매주 2-3곡 정도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연 형식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대충 편하게 부를 수가 없었다. 매주 최고의 가수들이 대결 맞상대 또는 협연자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는 무대였다. 그런 구조에서 임영웅은 단독 혹은 협연으로 매주 명곡 무대를 선보였다. 거기에 더해 뽕숭아 학당에서도 이런저런 노래들을 선보였다. 과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 수많은 무대들을 준비한단 말인가? 이게 늘 궁금했는데 UV가 그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즉석에서 무대를 짰다고 말이다. 물론 매번 즉석 무대는 아니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랑의 콜센터 연습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공연들을 모두 하루 연습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었고 일부는 트랄랄라처럼 현장에서 바로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랄랄라처럼 낯선 노래의 무대를 즉석에서 짰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순발력과 내공에 대해 감탄했다. 에일리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과 뷰티 앤 더 비스트를 함께 불렀을 때 녹화 직전에 잠깐 맞춰보고 그대로 공연했다고 했다. 당시 에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선곡할 때부터 너무 잘 맞았고요. 본 녹화 전에 짧은 연습 시간이었지만 저를 배려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배려의 아이콘이었어요. 이 이야기로 추정해보면 선곡할 때 에일리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임영웅이 맞춰줬고 협연도 에일리 위주로 곡을 구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에일리가 선곡도 잘 맞았고 임영웅이 배려의 아이콘이라고까지 하지 않았겠는가. 뷰티 앤 더 비스트는 팝송이어서 미국 출신인 에일리에게 편한 노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곡 자체가 원래 여성 보컬이 돋보이는 노래다. 임영웅이 만약 트로트 곡을 함께 부르자고 했으면 에일리가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이 튀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며 짧은 협연 연습으로 기억할 만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들이 툭하면 벌어지니 사랑의 콜센터가 진행되면서 임영웅 팬덤이 더 뜨거워진 것이다. 네, 챕터 4 사랑의 콜센터 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 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건행